미국에서 5일간의 연말 대목에 온라인 매출이 380억 달러를 넘어 7.8%나 급증하며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9월 미 주택가격이 전년에 비해 3.9%나 급등하면서 3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지배종으로 HV1 변이가 30%를 차지하고 있고 돌연 변이가 많은 BA.2.86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12월 1일부터 2년 이상 안 쓰고 있는 지메일 등 자사 계정을 영구 폐쇄하기로 결정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저지에 나선 억만장자 찰스 코크 네트워크의 공식 지지 선언을 얻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간의 연말 대목 온라인 매출이 380억 달러를 넘어 7.8%나 급증하며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하루에만 124억 달러나 매출을 올려 지난해보다 9.6%나 급등했으며 블랙 프라이데이는 98억 달러로 7.5% 증가하는 등 5일간 전체 온라인 매출은 380억 달러로 예상을 뛰어넘는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이 최대 쇼핑 시즌 연말 대목에 예상을 뛰어넘는 쇼핑 열기를 보여 온라인 매출 신기록을 갈아치워 미국 경제의 냉각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 연말 대목 중에서도 핵심은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스몰 비즈니스 세러데이, 사이버 선데이, 사이버 먼데이에 이르는 5일 동안의 매출입니다. 특히 근년 들어서는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온라인 매출이 이뤄지는 사이버 먼데이 하루에 올린 매출은 124억 달러로 전년보다 9.6%나 급증한 것으로 어도비 분석은 집계했습니다. 스타트를 끄는 추수감사절 하루에는 56억 달러의 온라인 매출을 기록해 전년보다 5.5% 늘어났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무려 98억 달러의 온라인 매출로 지난해에 비해 7.5%나 증가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세러데이로 불리는 토요일에는 50억 달러, 사이버 선데이로 불리는 일요일에는 53억 달러의 온라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5일 동안의 온라인 매출을 합하면 380억 달러로 지난해 353억 달러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371억 달러의 매출로 5.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던 예측치를 훨씬 뛰어넘은 것이고 온라인 매출 신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사이버 먼데이 하루 온라인 매출을 보면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서 108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2021년에는 107억 달러로 주춤했다가 2022년에는 113억 달러로 늘어났고 올해에는 124억 달러,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연말 대목의 온라인 쇼핑에서는 스마트하고 전략적인 소비자들이 파격 할인을 주로 찾으면서 소매업체들이 평균 할인율을 35%까지 올렸으며 막판에 집중적인 구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하루 매출 124억 달러 가운데 저녁 6시 이전까지의 매출은 83억 달러였는데 저녁 6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41억 달러나 집중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Buy Now, Pay Later라는 외상 구입, 분할 납부 제도가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하루 온라인 매출 124억 달러 가운데 근 8억 달러어치는 외상 구입, 분할 납부 형식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20%나 급증한 것으로 어도비 분석은 밝혔습니다. 매장 매출이 보합세를 보인 반면 온라인 매출이 예상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세워 미 국민 소비가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 성장에서 4분기부터의 급속 둔화나 냉각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주택가격이 9월에도 전년에 비해 3.9%나 급등하면서 30여 년 만에 최고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집값 상승으로 거래가 얼어붙었으나 팔려는 집들은 더 부족해 집값만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거래 냉각, 공급 부족,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S&P 케이스 실러 지수가 발표한 미국 내 주택가격은 9월에 전년보다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9% 상승은 이 회사가 주택가격 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 3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8월에는 2.5% 상승한 바 있었는데 주택가격 인상폭이 9월에 대폭 커진 것입니다. 10대 도시들은 전년보다 4.8% 올라가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상승했고 20대 도시들은 전국 평균과 같은 3.9% 인상됐습니다. 20대 도시들 가운데 디트로이트가 전달에 비하면 0.7%, 전년에 비하면 6.7% 올라 가장 많이 상승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2위는 샌디에고로 전달과는 같았지만 전년에 비하면 6.5%나 올라 있습니다. 뉴욕시는 전달보다 0.6%, 전년보다는 6.3% 상승한 수준입니다. 시카고는 전달에 비해 0.3% 올랐고 전년에 비하면 6% 상승했습니다. 보스턴은 전달보다 0.5%, 전년보다는 5.3% 올라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전달에 비해 0.2%, 전년에 비하면 5.2%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마이애미는 전달보다 0.6%, 전년보다는 5% 상승했습니다. 워싱턴 DC는 전달보다 0.1%, 전년보다는 4.4% 비싼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란타는 전달에 비해 0.1%, 전년에 비하면 4.3% 오른 수준입니다. 집값이 가장 비싼 샌프란시스코는 전달보다 0.1%, 전년보다는 0.5% 올라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지난해보다 집값이 하락한 도시들로는 라스베가스가 1.9% 떨어졌고 피닉스는 1.2%, 포틀랜드는 0.7% 싸졌습니다. 전국 부동산인 협회가 발표하는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기존 주택의 중위 판매 가격은 10월에 39만 1,800달러로 전년보다 3.4% 오른 것으로 나타나 거래는 냉각되더라도 공급이 딸려 집값이 오르는 미국 주택시장의 추이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지배종으로 HV1 변이가 3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돌연 변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BA.2.86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전체 지역에서의 분포는 HV1 변이가 32%, EG5 변이가 13%, BA.2.86 변이가 8.8%를 차지하고 있으나 동북부에서는 BA.2.86이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겨울철의 문턱에서 새로운 지배종과 돌연 변이가 가장 많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심상치 않은 세력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1월 25일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많은 새로운 지배종은 HV1으로 전 세계에서 3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손자격인 HV1 변이는 감염력이 강해 지난 여름 이후 매우 빠르게 확산돼 왔으며 2주 전에는 29%였으나 11월 말에는 32%까지 늘어나 지배종 지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변이는 에리스로 불리는 EG5로 전체에서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리스 변이는 2주 전 17.5%에서 현재는 13.1%로 줄어 힘을 다소 잃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며 예의주시해온 BA.2.86 변이는 현재 전체에서 8.8%를 차지하며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A.2.86은 2주 전 3%에서 현재는 8.8%로 근 3배나 급증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BA.2.86 변이는 뉴욕과 뉴저지를 관할하는 연방보건부 제2지역과 워싱턴 수도권 일원을 관할하는 제3지역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CDC는 경고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 지역에서는 BA.2.86 변이가 13.1%나 차지하며 전국 평균인 8.8%보다 훨씬 많이 확산되면서 두 번째 많은 변이로 올라섰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등의 지역에서도 9.2%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 지역에선 BA.2.86의 비율이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BA.2.86의 변이는 돌연 변이가 36개나 돼서 다른 변이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연 변이가 많을수록 빨리 감염이 확산되고 백신이나 면역 체계를 뚫고 감염시킬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변이들은 오미크론 계열이므로 3대 감염 증상으로는 목이 아프고 코가 막히면서 마른 기침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CDC 등 연방보건당국은 새 지배종인 HV1과 두 번째로 많은 EG5는 확실하게 새로운 백신으로 감염과 중증 발병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새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BA.2.86도 제약사들의 초기 임상실험에서는 새 백신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구글이 12월 1일부터 2년 이상 안 쓰고 있는 Gmail 등 자사 계정을 영구 폐쇄하기로 결정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안 쓰는 Gmail 계정이 폐쇄되면 그곳에 있는 이메일은 물론 일정과 사진, 연락처 등까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Gmail과 유튜브, 구글 플레이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구글이 안 쓰는 계정 폐쇄 작업에 돌입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대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10월 1일부터 안 쓰는 Gmail 계정과 그와 연관된 각종 구글 제품들을 폐쇄하는 작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2년 이상 접속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온 비활성화 계정에 대해선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안 쓰고 있는 Gmail 계정에 대해선 수차례 폐쇄를 통보한 후에 반응이 없으면 영구 폐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측은 개설만 해놓고 한 번도 다시 방문하지 않는 등 비활성화된 이메일들을 방치하면 스팸이나 피싱, 해킹 등의 악용될 위험이 높아 일제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쓰는 계정으로 분류돼 폐쇄되는 Gmail 계정은 그곳에 들어있는 이메일들은 물론 문서와 사진, 연락처, 일정, 드라이브 등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계정으로 개설한 유튜브에 업로드해 놓은 영상들은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글은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청소 작업은 개인 계정에만 해당되며 학교와 비즈니스를 위한 구글 계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글 측은 밝혔습니다. 영구 폐쇄 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개인이 개설한 후에 재방문하지 않았던 Gmail 계정에 12월 1일 이전에 한 번은 사인인해서 이메일을 읽거나 써서 보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계정으로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하거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해당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에 구글 검색 등 구글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폐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구글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쓰려는 Gmail에 있는 이메일이나 사진, 문서, 연락처 등을 유지시키려 한다면 구글에서 안내하는 대로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글 검색에서 구글 사이트나 구글 테이크아웃을 찾은 다음 해당 Gmail로 접속한 후 안내에 따라 안 쓰려는 Gmail에 있는 정보 전체나 부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화당의 첫 아이오와 경선을 앞두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저지에 나선 억만장자 찰스 코크 네트워크의 공식 지지 선언을 얻어 어떤 판도의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의 큰 손으로 널리 알려진 찰스 코크의 지지 선언은 트럼프 저지를 위한 선거 자금과 선거 조직원들의 캠페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사를 막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15일 첫 아이오와 코커스와 1월 23일에 첫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로 개막하는 공화당 경선을 7주 앞두고 심상치 않은 트럼프 막기 시도가 본격 시작돼 어떤 판도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의 대표적인 큰손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억만장자 찰스 코크 정치행동위원회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이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FP, 번영을 위한 미국으로 이름 붙인 슈퍼팩은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고 본선에서 조 바이든을 물리칠 수 있는 최선의 후보라며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AFP는 특히 공화당원들의 4분의 3이나 트럼프에서 벗어날 준비를 돼 있다고 믿고 있다며 니키 헤일리 지지 선언이 트럼프 저지를 위한 행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크 정치 네트워크의 엔도스먼트는 단순한 지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선거 조직원들까지 동원해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지상 캠페인까지 지원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코크 네트워크가 본격 움직이고 나섬에 따라 니키 헤일리 후보가 바람을 일으켜 트럼프에 맞서는 대안인물이 되고 공화당 진영 내 반트럼프 움직임을 결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친트럼프 결집만 더 공고하게 만들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를 7주 남겨둔 현재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서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 1위를 1년 넘게 달리고 있으나
2위 자리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에서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평균 지지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위 자리를 놓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7.3%, 헤일리 후보가 14.3%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7%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2위는 헤일리 전 대사가 18.7%로 떠올랐습니다. 3위는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로 11.3%이고 드산티스 주지사는 7.7%로 4위로 밀려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꺾을 수 있는 본선 경쟁력에서도 가장 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상 대결에서 헤일리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을 45.3% 대 41.3%, 4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포인트 차이, 드산티스 주지사는 0.8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2년생 올해 51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인도 펀잡 지역에서 이민 온 이민자 후손으로 젊은 나이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로 선출됐고 트럼프 행정부 초반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바 있어 그녀의 돌풍이 얼마나 강하게 몰아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